남들 신경 안 쓰고 자기 인생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네 가지 특징. 첫 번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다. 남들 신경 안 쓰고 자기 인생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면 남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이거 뭔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거 돈은 될라나? 사회적인 기준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직업이나 꿈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것을 지속하기는 힘듭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남들 신경 안 쓰고 자기 인생을 꿋꿋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자기 확신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정말로 명확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한들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라는 마인드로 꿋꿋이 목표를 향해 걸어갑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가슴이 뛰는지, 자신이 이 일을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지가 우선입니다. 그렇기에 남들 신경 쓸 시간에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라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두 번째, 아쉬움이 크게 없다. 그들은 바쁜 와중에서도 지금 삶에 만족하기에 아쉬움이 없습니다. 남들은 해봐야지. 했어야 했는데. 라며 뒤늦게 후회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경험해 봤기에 당장 지금 죽어도 재밌는 인생이었다. 라며 깔끔하게 눈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도전을 한 뒤 잘 맞으면 계속해서 그것들을 삶에 추가하고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잘 안 맞으면 이건 나랑 잘 안 맞네 라고 하며 안 하면 됩니다. 누군가의 인생 버킷리스트를 그들은 1년 만에 달성하기도 합니다.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일단 해봅니다.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 기분 관리를 잘한다.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일을 그르치는 것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높아 상대가 자신에게 감정적인 도발을 하거나 시비를 걸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깁니다. 하수들의 얕은 도발에 응해봤자 자신의 소중한 감정 낭비라는 가치관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비판이 아닌 무례한 비난을 하더라도 그 비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라며 감정을 섞지 않은 채 무표정으로 물어봅니다. 감정의 동요를 예상했던 상대방은 그런 반응에 오히려 당황하고 더 이상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기대하지 않는다. 어떤 것을 하든 기대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은 6인데 상대방은 나를 1호밖에 보지 않으면 당연히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애초에 상대방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을 일도 없지요. 일이나 어떤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어떤 경험을 할 때 이 경험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 것인가, 아닌가만 고려합니다. 그렇기에 실패에 대한 기대, 성공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으니 당연히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그들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5가지 방법. 첫 번째, 남이 해주는 칭찬을 순순히 받아들여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남들이 해주는 칭찬을 그냥 단순히 인사치레라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부담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너 이거 되게 잘한다 라고 하더라도 자기 기준에서는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왜 잘한다고 한다는 거지? 이 정도로 왜 잘한다고 하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한없이 높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면서 칭찬받아본 경험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에 그 칭찬이 가식적이라고 느껴지거나 칭찬받기 충분하지 않다고 인지하더라도 우선 고마워 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칭찬받는 걸 쑥스러워하지 말고 우선 감사하게 받은 뒤에 내가 그 칭찬을 돌려주면 됩니다. 고마워. 너도 이런 부분이 진짜 대단한데?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스스로의 엄격한 기준으로 본인을 옥죄며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지 말고 본인을 사랑하고 아껴줍시다. 그게 가장 건강한 자존감 높이는 길입니다. 두 번째,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려하지 말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유독 남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1이 맞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2라고 하면 그냥 1이라고 하면 되는데 괜히 분란이나 갈등을 일으킬 소지를 주고 싶지 않아 2로 바꿉니다. 하지만 자신이 맞다고 생각한 건 1이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게 1이었다면 그냥 1을 하면 됩니다. 2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맞출 필요도 없고 맞춘다고 한들 잘 안 맞춰집니다. 그러니 그냥 무례하지 않은 선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말한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명심합시다. 남들 눈치 신경 쓰고 배려한다고 스스로를 잃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그냥 툭 던진 말은 그걸로 끝내라. 너 요즘 좀 변했다? 예전에는 안 이랬잖아. 상대방이 그냥 툭 던진 말에 어렵게 날개를 펼치려다가도 금방 접습니다. 그래? 뭔가 내가 안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 라며 애써 끌어올렸던 자신감을 다시금 바닥으로 내팽겨 쳐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상대방이 툭 던진 말은 나도 툭 받고 끝내면 됩니다. 다시 물어보면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라며 기억하지도 못할 말 굳이 마음속에 담아둘 필요가 1도 없습니다. 툭 던진 말은 툭 던진 말로 끝내버립시다.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 네 번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마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걔가 만약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라며 상상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응당하는 일, 해야 하는 일도 잘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자신감 없는 모습은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은 걱정하지 맙시다. 일어나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행복하다면 불안해하지 말고 그 순간 자체를 즐겨라. 행복한데도 굳이 불안해한다.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으면 어쩌지? 이 행복이 금방 깨지면 어쩌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가정하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는 1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의 행복에 최선을 다하고 옆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삽시다. 그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나만의 높은 자존감을 형성시킵니다. 못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4가지 방법. 첫 번째,
내일 열심히 하기. 누가 뭐라고 해도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쓸 새 없이 내 일이나 열심히 하며 부지런히 살아갑시다. 일이 바쁘고 성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얕은 유혹에 넘어갈 일도 없습니다. 못되고 무능한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능력에 기생하려 합니다. 말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이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목표는 나를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선 철저히 내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명심합시다. 내 인생이 바쁘고 보람차면 상대방의 수가 낮은 유혹에 넘어갈 일도 없습니다. 두 번째, 내 기분 열심히 살피기. 다른 사람이 무언가 부탁할 때 내 기분이 어떤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찝찝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와줄 때는 기분이 보람찬 게 당연하고 도움에는 보답이 따라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나의 도움에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기는커녕 응당해줘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오히려 더 안 해줘서 섭섭해하는 기본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누군가를 호의로 도와줬지만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돌아오는 것도 없어 기분이 좋지 않고 애매하다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이용당하고 휘둘리면 나만 호구가 됩니다. 세 번째, 나부터 챙기기. 내 코가 석자인데 남부터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봉사나 선한 마음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으로 남들을 도와주는 게 그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의미이자 가치이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박한 세상에서 일단 나부터 챙기고 내가 똑바로 서야 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지갑에 빈틈이 없어야지 못된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단단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용하고 흔들려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의견과 생각을 당당히 표현합시다. 한 번은 속을지라도 두 번은 속지 맙시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임을 기억합시다. 내 기분과 마음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강하게 나가기. 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못해줘? 이건 해줘야지. 라고 무의식 중에 나를 조종하려 하는 못된 사람들에게는 서로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어색해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아, 그치? 얼른 해주게. 미안해.가 아니라 그 부분을 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지 궁금한데 말해줄래? 내가 왜 그걸 해줘야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해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이면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면 되고 내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했었네. 미안. 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대화를 하며 잘 풀어가면 됩니다. 명심합시다.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절대 못된 사람들에게 그 주도권을 내주지 맙시다. 내 삶을 일으켜주는 긍정적인 5가지 말습관. 첫 번째,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어.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 라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찾아도 안 오던 좋은 기회들이 먼저 찾아왔고 그 기회를 잡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좋은 기회도, 좋은 사람들도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자기 자신에게 되뇌어 봅시다.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 두 번째, 나는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어. 내가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다는 걸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힘듭니다.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만 같고 열심히 해도 성과가 잘 나지 않아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연컨대 열심히 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새 꾸준하게 안에서 경험치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치는 한순간 폭발해 놀라운 성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에 하루하루 큰 변화가 없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맙시다.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기 위해 나는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어 라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봅시다. 훨씬 더 겸허히 그 시기를 대처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순간 절대 발전하거나 삶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나의 가치 평가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면 남들도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면 남들도 나의 가치를 몰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 부족한 것만 찾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서 나의 가치를 스스로 찾습니다. 네 번째, 나는 나만의 길을 걷고 있어. 인간은 비교하는 존재이기에 어쩔 수 없이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같은 나이에 누구는 의사가 됐고, 같은 나이에 누구는 집을 샀으며, 또 같은 나이에 누군가는 원하는 꿈을 이뤘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보며 나는 지금 과연 뭘 하고 있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라며 삶에 대한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꼭 다짐하듯 해야 하는 말은 나는 나만의 길을 걷고 있어 입니다. 결코 상대방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겠다는 단호한 신념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 더불어 살아가며 힘을 얻고 좋은 관계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는 게 사람입니다. 힘들 때마다 나를 믿어주는 가족들, 오래된 친구들, 나로 인해 도움받아 감사한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힘을 냅시다. 생각보다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인생 성공 조언 3가지. 첫 번째,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이다. 나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완전히 잊고 살며 그냥 내가 하는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지고 대단해질 것이고 그때 그 사람은 당신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입니다.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인 양 취급하며 철저히 내 삶을 살며 내 인생을 가꿔 나가면 됩니다. 이미 끝난 인간관계에 집착하고 일에 집착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감흥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문제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지 맙시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유한합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노력하다가 나에게 온 천금과 같은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꿈만 꾸지 말고 일에 미쳐야 한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누구나 방구석에서는 빌 게이츠이고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렇게 꿈만 원대하게 꾸고 정작 현실에서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꿈만 꾸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걸어온 발자취와 성취로 자신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게 꿈만 꾸고 미래에 대한 달콤한 상상에 젖어 있을 시간에 현실로 돌아와 일에 미쳐야 합니다. 현실은 상상과 달리 잘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 쉽게 될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미친 듯 노력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 땀 흘려야 합니다. 명심합시다. 성공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남에게 힘든 얘기를 털어놓지 마라. 남에게 힘든 얘기 털어놓으면 자기 자신만 손해입니다. 처음에는 잘 들어주고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을 해주던 상대방도 당신이 계속 힘든 얘기만 하면 지치고 힘들어하고 나중에는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를 믿고 했던 힘든 얘기들이 어느 순간 떠돌아다니며 당신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든 얘기를 하는 순간 나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변명을 찾게 되고 정신승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실패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열심히 했는데 운이 따르지 않아서 등등.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연을 만들어 자신을 어필하기보다 그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개발하며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명심합시다. 힘든 얘기를 자주 하면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집니다. 네 번째, 인맥 관리에 쓸 돈 자기 개발에 써라. 인맥 관리에 쓸 돈 차라리 자기 개발에 써라. 우리가 초등학생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생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의 고난을 초등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무의식 중에 알기에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야 신선하고 좋을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대화거리가 떨어져 금방 할 말이 없어집니다. 나와 수준이 다른데 억지로 만남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저 아는 사람,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그렇기에 그런 인맥 관리를 하는데 돈을 쓸 바에야 차라리 나에게 자기 개발비로 사용하고 내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